어, 끊겨가지고 대충 말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또 소프트맥스는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네모 아까 이제 했던 거 네모 이렇게 해서 여기 익스포넨셜 치우면 이제 치하면은 세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여기 그 전에 있는 세모 이제 3 다 합친 거하고 세모 이렇게 요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세모 1, 세모 2, 세모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거는 세모 합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되겠다. 대충 뭘 말하는지 알겠죠? 이거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요렇게 이제 되는데 그 이거를 이제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프로브 이제 하나만 있고 여기 네모 그러니까 로직 값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네모하고 하나는 0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칭하면은 얘는 이제 세모가 되고 네모는 세모가 된다 치고 0을 익스포넨셜 칭하면 1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그 이거를 하면은 이 얘하고 합하면은 세모 더하기 1이 되고 이게 분자에는 다시 이제 세모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모이드의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얘는 1이 될 확률을 의미하고 여기 있는 두 번째는 요거에 따르면 이제 1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당연히 얘하고 더하면 그 두 개 합이 1이 되니까 얘는 뭐예요? 그 1이 아닐 확률, 그러니까 0일 확률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은 좀 공식을 이제 쉽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프트맥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로짓에 대한 이제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다항 분류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를 적합을 해봤는데 저번에 이제 해봤지만 이게 적합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X는 원래 이제 6만 개의 자료가 있는데요. 트레이닝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갖고 제가 그냥 한 5천 개 정도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Y도 그렇게 되겠고 XX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1000개만 가지고 이제 뽑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요거를 가지고 네트워크로만 만들었는데 이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았다 했죠. 여기서 뭐 드랍아웃도 쓰고 뭐 이거 열심히 이제 해보는 거를 제가 예전 수업할 때는 이거를 숙제로 한 번씩 냈었어요. 그래서 좀 고생 좀 해보라고 에큐러시가 얼마 넘어야 된다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한 1% 올리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노드스를 이제 엄청 늘려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에폭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렇게 돌리면은 얘가 이제 1이 나오거든요. 요게 이제 트레인 에큐러시죠. 트레인 에큐러시가 1인데 테스트는 85%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트레인 에큐러시가 1이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학습을 해가지고 뭔가 개선될 게 이제 없다는 그러니까 오버피팅의 거의 이제 끝 상태로 이제 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요거 말고 옛날에 우리가 있었던 신경망 말고 깊은 아니 합성급 신경망이라는 거를 쓰면은 이렇게 이거 했으니까 그냥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야 겠다. 요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설계해 가지고 이제 저번에 이제 돌려보니까 요것도 이제 보니까 트레인 에큐러시가 94% 정도 나와요. 근데 테스트가 87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오버피팅도 그 전에 했던 네트워크에 비해 갖고 좀 덜한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스트 에큐러시 자체도 얘는 이제 85인데 여기는 이제 87이어서 한 2% 정도 이제 개선이 됐죠. 그러니까 되게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한 게 우리가 이제 CNN이라는 거를 이제 한번 이제 써봤는데 성능이 되게 이제 좋더라. 아무리 이거를 잘 맞추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 그러니까 플래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모든 숫자들로 쭉 784개를 펼쳐갖고 짜는 네트워크 있죠. 이러한 방식보다는 그거 말고 뭐 CNN이라는 걸 했으니까 이제 잘 맞춰진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살짝 좀 팁이 이 2704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라는 거를 좀 해보면은 이거를 이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레이어가 요거를 이제 빼고 하려면은 요렇게 하면은 플래튼까지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x를 이렇게 넣어봐. 그러면 이제 x의 쉐입이 이거는 옵저베이션의 숫자고, 그러니까 이게 펼쳐져 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뭐 어떤 변화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변화가 되고, 얘가 피처가 2704개의 숫자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다 2704를 10차원으로 줄이는 어떤 변환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2703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차원이 맞지 않는다는 에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계산할 때 얘는 이제 하나는 이 요러한 차원을 갖고 있고 하나는 이제 요러한 차원을 갖고 있었고 곱할 수가 없어라는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제 팁인데, 여기 있는 숫자는 보통 이거를 계산을 통해 갖고 알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찍어 갖고 돌려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찍기가 귀찮으면은 그냥 아무 숫자나 써놔. 한 330숫자 이런 걸 써놔요. 그리고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2704개 튀어나왔나 보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돌려갖고 이건 GPU 에러가 난 상황이고요. 그 GPU의 메모리가 적다는 에러가 난 상황이고, 요거는 커널을 재시작해주면은 상관 없어집니다. 아무튼 첫 번째 CNN의 첫 번째 장점을 살펴봤는데 그냥 성능이 좋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이게 파라미터가 이제 적어요. 우리가 파라미터가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에 이게 제가 바락 네트워크, 그러니까 바락을 하면서 막 짰던 네트워크, 이게 두 번째가 CNN이라는 네트워크인데 이거 두 개를 그냥 네트워크 모양만 짜놨습니다. 네트워크 1에는 이제 파라미터가 몇 개 있는지 보면은 일단 여기에 파라미터가 몇 개 있는지 세어보면 되죠. 이거는 대충 784를 2048로 이제 보내니까 이게 784 곱하기 2048 요러한 이제 뭐 W 핵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트루니까 2048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각의 컬럼에 이제 바이어스가 다 같이 걸리니까 요렇게 이제 파라미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이게 첫 번째 레이어의 이제 파라미터죠. 그렇죠? 여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 있는 파라미터가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쿠다로 보낼 때 이렇게 쿠다로 보낼 때 제가 아까 썼던 숫자들을 있죠. 그거를 포함한 애들이 숫자들이 GPU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는 파라미터로 쪼개서 올리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는 쪼개서 올릴 수가 있는데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해서 네트워크는 그냥 생으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많다라는 거는 비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GPU를 돌릴 때 비싼 메모리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파라미터가 많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비싼 모델이고, 파라미터가 적잖아요. 그럼 좀 싼 모델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되게 비싼 모델인데 성능도 안 좋아. 그럼 쓰레기죠. 그렇죠? 근데 싼 모델인데 성능까지 좋아. 그럼 완전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 1이 아까 이제 성능만 비교했을 때 네트워크 2가 더 좋았죠. 근데 심지어 네트워크 2가 더 싸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요 파라미터가 적다라는 것도 장점이 됩니다. 파라미터를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1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네트워크의 이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 옵티마이저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죠. 이거를 이제 실행을 시켜 봅시다. 그럼 뭐 제너레이터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아마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럼 넥스트가 되겠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꺼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제너레이터는 뭔가 포문을 돌리기 편한 리스트 비슷한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형태 변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를 리스트화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리스트가 나와요. 이거를 제가 네트워크 1 파람 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얘가 리스트니까 원소가 있겠죠. 첫 번째 원소라는 게 있겠죠. 이거 보니까 뭔가 이 텐서 같은 거가 나오고 숫자들이 잔뜩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쉐입을 찍어 보니까 2048 곱하기 784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여기 얘 있죠. 이 첫 번째 선형 변화에서 웨이트에 해당되는 이제 그 A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리스트니까 두 번째 원소라는 것도 있을 텐데 요거를 하니까 얘는 2048이 나오네. 그러니까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바이어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해볼까? 2, 3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얘는 출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랭스가 4인 리스트인 거예요. 그렇죠? 쭉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있고 요건 파라미터가 2048이 있고 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보니까 여기에서 2048을 10차원으로 이제 줄여주는 이러한 성능 변화가 됐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더블 해시고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바이어스 값이겠지. 그래갖고 여기에 사용된 총 파라미터가 몇 개냐라고 하면 2048 곱하기 784 더하기 2048 더하기 10 곱하기 2048 더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만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2에 있는 파라미터를 살펴봅시다. 네트워크 2에도 이렇게 리스트화 시켜가지고 그 여기에도 쭉 있겠죠. 이 네트워크 2에 있는 파라미터를 이제 보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해보면은 이거를 1을 2로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뭐가 좀 이상하죠. 이게 뭐 그 차원이 많아. 이거 보니까 차원이 되게 많아요. 쉐입이 16, 1, 1, 2인 토치예요. 근데 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숫자가 몇 개 있는 거야. 우리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만 되니까 16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 이거 있고 그 다음 16개만큼 있겠고 10 곱하기 2704 그러니까 2704 10 요거는 딱 보니까 여기에 이 레이어에 대응하는 파라미터의 그 W 핵값이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마지막 바이어스. 그 요거밖에 안 들어요. 얘하고 비교를 해볼까? 얘는 이만큼 들었는데 우리 CNN이라는 네트워크는 요거밖에 안 들었어. 1.6%밖에 안 썼어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이 가격이 1.6밖에 안 해요. 근데 성능이 더 좋아. 되게 좋죠. 그리고 심지어 네트워크 1은 발악 네트워크예요. 진짜 우리가 막 하려고 막 진짜 엄청나게 뭐 트라이를 이제 해본 네트워크고 얘는 그거 그냥 대충 만들었어요. 진짜 이거 뭐 16 뭐 요렇게 있는 것도 대충 만들고 이거를 더 복잡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 진짜 대충 만들어도 얘보다 이제 성능이 좋다. 그리고 더 싸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게 되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더 성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싸요. 그래갖고,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이게 좀 돌릴 수 있고, 그러한 장점이 있겠죠. 세 번째 이유,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역사적인 네트워크예요. 딥러닝을 있게 한 네트워크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할 건데, 시간이 이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안 돼도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딥러닝에 슈퍼스타들이 좀 있거든요. 엄청 유명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줄 세우는 거를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힌튼 교수님 엄청 유명하고 그 다음에 얀 루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큰. 그 다음에 벤지오. 요수아 벤조 그 다음에 요렇게 네 명이 되게 유명합니다. 이 중에서 힌트의 나이가 좀 많아요. 그리고 르크는 힌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힌튼이 딥러닝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막말로.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 그거 해가지고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이 아니고 인공신경망, 인공신경망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막 이제 했었는데 그거에 해서 되겠어? 라는 그런 평을 이제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딥 빌리프 네트워크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이언스지에 실리게 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저널이에요. 여기 하나 실으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학자한테는 개인적인 영광일 정도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뭐 3대 과학지라고 하는 뭐 네이처, 사이언스, 셀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유명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를 했냐면은 여기에서 D가 딥이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에 나오는 딥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그냥 거의 최초로 썼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 깊은 신경망 만들어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성능도 좋다. 이런 거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DBN이 되게 기념비적인 뭔가 이제 그 시작점을 알리는 그러한 거라서 요거를 막 옛날에는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쓰질 않아 가지고 현실적으로 쓰질 않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만들었는데 그 보통 이제 여기에 딱 내면은 사이언스지에 내면은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난 이제 인생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걸 이루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정말 대단하다. 이거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저 교수님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런 게 나왔다던데 그 약간 이게 그냥 그래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런 관심을 못 받아가지고 이게 되게 이제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힌튼에 대학원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알렉스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든 이러한 게 깊은 신경망이 실제 뭐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밝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막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CIF10 요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작은 이미지들을 이제 모은, 그러니까 10개의 클래스로 된 이제 그러한 데이터셋이거든요. 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00인가? 그러니까 1000개의 클래스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갖고 이러한 우리가 그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 네트워크가 잘 동작한다. 이런 거를 이제 보이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힘든 일인데 이제 다른 대학원생이 이거를 그러지 말고 여기 데이터 많은 데 있다. 공모전 같은 데 나가면 된다. 뭐 공모전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겠지만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올려놓고 어떤 모델이 좋은지 너희가 한번 해봐.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 약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모전이라는 거를 나가가지고 우리가 진짜 괜찮다. 이런 거를 이제 입증을 해보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나갑니다. 나갔는데 이게 힘들어요. 공모전을 아마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힘들었냐면 아마 지금 제가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의 세태하고 너무 비슷해갖고 깜짝 놀랐는데 내 컴퓨터가 너무 느려. 나는 이거를 하나 이제 실험을 해보려고 하면은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진짜 하루 종일이 아니고 하여튼 그냥 엄청난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내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이거로 뭔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제출 기한 안에 뭔가 이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점이 OOPTEC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아마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같은 거 하면은 OOPT 문제는 그냥 항상 아마 겪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학습을 열심히 시켜갖고 트레인에서는 막 이렇게 100으로 맞춰요. 아까 이제 봤죠. 애큐러시 100 나오는 거. 100으로 맞추는데 이 실제 성능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OOPT 문제가 너무 심해. 그래갖고 내가 이제 수리가 안 나온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은.
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냥 원래 이제 딥러닝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해묵은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로컬 미니멈에 잘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옵티마이저 탓을 하는 거지. 옵티마이저가 로컬 미니멈에 들어가지 않고 슉 탈출해서 글로벌 미니멈 이런 데로 이제 가면은 좋겠는데 그런 것도 이제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기울기 소멸 문제도 있고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제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학생들이 아담 쓰면 되지 않아요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때 아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개발되기 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기한 거야. 이거를 깊은 신경망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아담 없이 그냥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변형 버전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되게 아마 아담을 쓰지 않고 학습을 시키면은 그 되게 어려운 거를 아마 학생들이 알 건데 그걸 이제 옛날에 이제 해내 갖고 이제 여기에 했다는 거죠. 사이언스에 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면서 막 해결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가 너무 느려. 그래갖고 어떻게 해결했냐? GPU를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때 처음 했어요. 오피팅이 있는데 어떡하지? 드랍아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 소멸이나 막 로카민에 잘 빠지고 이런 거 너무 이제 싫은데, 요거는 렐루를 원래 있었는데 이거는 벤지오 연구실에서 만들었어요. 벤지오 연구실에 있는 어떤 학생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써보니까 좋아졌어.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거를 살린 거지, 그렇죠? 이렇게 쓰니까 1등 했어요. 1등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1등이냐면은 그 에큐러시를 1%만 올려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제 날고기는 모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우승한 모델이 제 기억으로는 SVM입니다. 그러니까 SVM도 이제 막 극한으로 해서 되게 잘 맞췄는데 거기에서 1%를 올린 게 아니고 거의 한 10% 정도를 올렸어요. 그래갖고 충격에 빠집니다. 전 세계가. 제가 이때가 기억나는데 이때가 2012년이었어요. 2012년. 이쯤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2014년에 아담이 나와요.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이거 없이도 옵티마이저 없이도 이때 거의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조금 변형한 그 수준으로 이거를 학습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기억이 이제 납니다. 저는 이때 이제 통계학과에서도, 그러니까 통계학과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막 충격을 받아갖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한테 알려진 거는 알파고 때 충격이 더 이제 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문제가 뭔가 이제 풀 수 없는 뭔가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풀렸다고 사람들이 이제 다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이 이후로는 10%씩 개선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시 뭐 한 1% 올리면 우승하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혁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산술 계산으로 치면은 10년을 당긴 거지, 이 모델 하나로. 그렇죠? 그래서 유명해지게 되고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 전에 안 매달린 이유가 SVM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SVM이 제일 잘 나오고 SVM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제 그 딥러닝에 딱 각광받게 되죠. 이거 세 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 아니면 드랍아웃을 한번 써보자, 이 중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만 적용이 됐어도 깜짝 놀라는 거의 발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세 개가 동시에 나온 거는 대단한 거죠. 이거를 저보다 이제 재밌게 여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책인데 이제 읽어보면 이게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작네. 이게 뭐 옛날에 뭐지? 그 대륙들이 원래 연결돼 있었는데 뭐 찢어지고 막 약간 이런 소리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뭐 ICML이나 닙스나 이런 거 이제 되게 유명한 그런 컨퍼런스인데 계속 거절당했어요. 자꾸 이거 인공신경만 이런 거 연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꾸 거절을 당했는데 우리는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 벤지오의 논문, 저와 요수가 벤지오의 논문도, 벤지오가 아까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힌튼이나 벤지오랑 막 같이 했는데 계속 이제 거절을 당하다가 그
그 힌튼에 이제 그 왜 이 대학원생 알렉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연구를 너무 안 알아주니까 이제 얘가 그 뭔가 이제 현실 문제도 잘 이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CIFAR10이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이거 100도 만들었구나. 헌드레드도 만들고 사우전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딴 사람이 그냥 우리 무슨 이미지 분류 대회 같은 거 있다. 그냥 거기 나가면 데이터 많다. 우리가 쎄 빠지게 만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했단 말이죠. 1%라도 놔주면은 이제 우승 트로피를 주는데 이때 결국엔 한 10% 정도를 개선한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막 뭐 하다 보니까 이게 GPU를 이게 쓰는 GPU를 쓰는 것도 이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버 피팅 문제, 요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정상 적합인데 요거는 에러를 너무 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버 피팅인데 이러한 문제가 이제 오버 피팅인데 이거를 누가 이제 해결을 합니다. 성공했다. 어떻게 했냐? 드랍아웃이라는 걸 써서 해결했다. 그래서 드랍아웃도 이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벤조 연구실에 있던 그쵸 다른 사람이 이제 만든 건데 렐로로 바꿔보니까 뭔가 성능도 더 좋아지더라 실험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걸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 진짜 10%네 딱 10% 했나봐 11%인 것 같은데 거의 뭐 하여튼 10% 11% 이렇게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얘네들은 구글로 가서 돈 많이 벌었나 보네요. 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고 아무튼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막 열변을 토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학생들이 알아서 배울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왔고 이게 살짝 밀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분류하는데 CNN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했다가 그래도 이거를 CNN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어갖고 이번에는 좀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겁니다. 열심히 배워봅시다.